그러면은 24조건 빠짜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오늘은 제17장 세 쌍의 조건들입니다. 각 쌍의 두 조건은 서로 반대의 특성이 있는 6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관련 조건과 비관련 조건, 존재 조건과 비존재 조건, 떠난 조건과 떠나지 않은 조건입니다. 먼저 관련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합 조건이라고 하는데 함께 결합하여 모여 작용한다는 뜻으로 4가지 음식을 섞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즉 깨기름 혹은 참기름 혹은 들기름 그리고 버터, 꿀, 당, 밀 이렇게 서로 다른 맛을 서로 따로따로 돌지 않게 섞어 두었기 때문에 각자의 맛과 작용은 사라지고 4가지 맛 모두를 느끼며 먹을 수가 있는 경우처럼 마음과 접촉, 느낌, 인식 등의 마음 부수들이 어느 한 대상을 접할 때 동시에 생겨나는데 무더기로 작용하고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서 생겨난다. 저는 이제 다음에 나올 다른 그 조건, 비관련 조건과도 비교해 봤을 때 이건 화학적으로 섞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관련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무더기 4가지는 서로서로 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관련 조건은 정신들인 마음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에게만 관계가 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청정도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같은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같은 대상을 가지며 동시에 생기고 동시에 소멸하며 결합한 상태로 도와주는 정신인 법들이 관련 조건이다. 4가지 정신의 무더기들은 서로에게 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예를 들어서 봄은 결합한 마음 부수들과 함께 같은 토대인 눈, 안근에서 생긴다. 봄, 그리고 결합한 마음 부수들은 눈의 문인 안문을 통해서 형상을 경험한 다음에 함께 사라진다.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서로서로 관련 조건으로 조건 짓지만 그것들은 그것들 각각의 역할을 한다. 안식은 형상을 인시한다. 그것은 대상을 아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느낌은 대상의 맛을 경험하고 인식은 대상에 표식하거나 인식하고 다른 반드시들, 이 반드시들은 마음이 생길 때 항상 함께 생기는 7가지 마음 부수인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를 말하는데 이런 마음 부수, 반드시들의 마음 부수들은 각각 그것들 자신의 역할을 한다. 기반인 안근, 즉 봄의 토대인 눈 감성 물질은 문이기도 하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대상을 경험하는 수단이다. 한 쌍의 전호식인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등등은 이런 경우만이 물질들, 즉 5가지 감각 기관들이 문인 동시에 토대인 역할을 한다. 전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은 보통 심장 토대를 통하는데 여기를 통해 생기는데 모든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은 같은 토대에서 함께 생기고 같은 대상을 경험하며 함께 사라진다. 서로서로 관련 조건으로 조건 짓는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생긴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나 관련 조건은 함께 생긴 조건과 똑같지는 않다. 함께 생긴 조건은 함께 생기는 물질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함께 생기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관련 조건은 함께 생기고 서로 조건 짓는 정신들, 즉 물질이 아닌 정신들, 즉 마음과 마음 부수들에게만 관련이 된다. 관련 조건은 마음과 마음 부수들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 오온이 있는 존재계에서 정신들, 즉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물질과 함께 생기기는 하지만 정신들은 그것들 간에 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물질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느낌은 정신이고 마음과 다른 마음 부수들, 그러니까 느낌은 정신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 부수들과 같은 정신과 밀접하게 결합한다. 느낌이 함께하는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이런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즐길 때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은 같은 대상을 공유하고 그것들은 모두 기쁜 느낌의 영향을 받으며 관련 조건으로 조건지어진다. 마음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은 그것들 각각이 다른 정신법들에게 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과 함께 생기는 선심은 불선한 마음 부수들과 함께 생기는 불선심과 아주 다르다. 어떤 마음 부수들은 선하거나 불선하거나 과보거나 작용만 하는 마음들과 함께 생길 수 있지만 경우별로 품질이 아주 다르다. 예를 들어 보시를 위한 정진 혹은 이 순간을 사띠하기 위한 정진 등의 선한 정진은 탐욕과 함께 생기는 잘못된 정진 등의 불선한 정진과는 아주 다르다. 예를 들어 수행의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한 탐욕이 함께 있는 그런 특정한 사띠의 대상이 아주 열심히 집중하려고 할 때는 잘못된 정진이 생긴다. 이어서 비관련 조건 하겠습니다. 섞여져 있어도 결합하지 않지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6가지 맛과 같은데 단맛, 신맛, 매운맛, 떫은맛, 짠맛, 쓴맛이라는 6가지 맛을 섞어 놓아도 각자의 맛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 맛이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생연결 마음, 업, 생선, 물질, 그리고 물질 묶음 등의 법들도 각자 작용을 한다. 신맛, 단맛, 매운맛, 떫은맛, 짠맛, 쓴맛이 다 같이 있어도 각각 알듯이 정신과 물질은 섞이지 않는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빠따나는 비관련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인 법들은 정신인 법들에게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정신인 법들은 물질인 법들에게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 비관련 조건은 화학적인 섞임이 아니라 물리적인 섞임과도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은 관련 조건과 전혀 다른데 왜냐하면 물질에게 조건이 되는 정신, 그리고 정신에게 조건이 되는 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의 본성과 물질의 본성은 완전히 다르며 그것들은 관련 조건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같은 물질적 토대에서 함께 생기고 같은 대상을 경험하고 함께 사라지는 같은 정신인 마음과 마음 부수처럼 밀접하게 같은 정신인 마음과 마음 부수처럼 밀접하게 결합될 수 없다. 비관련 조건이면 조건이 되는 법은 그것이 조건 짓는 실제와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 먼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관련 조건은 함께 생긴 조건, 선행 조건, 후행 조건이 될 수 있다. 함께 생긴 비관련 조건인 경우를 살펴보면 마음이 말, 암시 등의 물질을 생기게 할 때 그 물질은 마음과 함께 생기고 그것은 마음에 의해서 함께 생긴 조건으로 조건지어지며 함께 생긴 비관련 조건으로도 조건지어진다. 마음과 마음이 만든 물질이 함께 생기기는 하지만 그것은 본성이 다르므로 서로 관련된 것이 아니고 비관련 조건 관계이다. 선행 비관련 조건인 경우에 감각기관들인 토대들과 심장 토대인 조건이 되는 요소들은
그것들에 의존하는 마음인 조건 따라 생긴 법보다 먼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마음의 선행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퇴 순간에 심장토대는 재생연결식과 동시에 생긴다. 즉 입퇴하는 순간에 심장토대와 재생연결식은 동시에 업에서 생긴다. 심장토대는 마음에서 함께 생긴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지어진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심장토대는 자신에 의존하는 마음보다 먼저 생긴다. 즉, 5가지 감각 대상인 물질들은 그것들에 의존하는 마음보다 먼저 생겨야 마음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마음에 의해서 인지되는 외부의 대상들이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는 비관련 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선행 비관련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플 때 몸토대, 즉 몸이라는 감성 물질, 이것은 물질인데 이것은 정신인 고통스러운 느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물질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다. 몸토대는 고통스러운 느낌의 선행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워하는 몸이라는 대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서로 구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과 몸을 전체로서 집착해서 몸이 있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전체로서 집착하고 그것들을 내 것 혹은 자아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은 지속되는 것 같다. 우리는 나의 민감한 몸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운 느낌이라고 계속 생각한다. 몸의식 그리고 함께 생기는 고통스러운 느낌의 기반인 몸 토대는 생기고 사라지는 극히 작은 물질일 뿐이다. 고통스러운 느낌도 지속하지 않고 즉시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 느낌은 사라진 다음이다. 사티파타나를 통해서 정신의 특성과 물질의 특성을 구분하고 법을 배우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된다. 상유타 니까야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한때 아누루타 존자는 사와띠의 안나와나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 그때 많은 비구가 아누루타 존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 아누루타 존자께서는 어떻게 지내시기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도 마음이 현혹되지 않습니까? 도반들이여, 그것은 4가지 사띠의 토대에 마음이 잘 확립된 상태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도 내 마음이 현혹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4가지란 무엇인지요? 도반들이여, 나는 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알고 사띠하면서 살아갑니다. 느낌을, 마음을, 법을. 도반들이여, 이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도 내 마음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후행 비관련 조건인 경우에 조건이 되는 법은 자신에 의해서 조건 따라 생긴 법이 생긴 다음에 생긴다. 후행 조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음은 자신보다 먼저 일어났으며 아직 사라지지 않은 몸 물질을 강화한다. 그래서 몸의 고통이 계속 느껴지는 것은 후행 조건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몸 물질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 물질들에게 후행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몸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조건 짓는 마음은 이 물질과 전혀 다르고 물질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사님 여기까지가 반인데 예, 여기까지만 하죠. 예, 예. 예. 다른 분들이 예습을 다 해왔으면은 이제 계속 나가도 되는데 대부분 예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예습 복습을 다시 해와서 그래서 공부하면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리를 잘 해오시네요. 지금 양도 많은데 이금에도 양이 많아요. 관련 조건, 비관련 조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서로 이제 관련해서 일어나니까 지수 하풍은 같이 물질 안에서 같이 서로 이렇게 관련 지어서 일어나고 동시에 그리고 수상 행식도 동시에 이렇게 관련 지어서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관련 조건이라 그러고 비관련 조건은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같이 일어나지만은 정신의 성질과 물질의 성질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관련 없는 것으로서 이제 조건 지어진다. 우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무더기 4개는 서로 조건이 된다. 그 수상 행식을 말합니다. 이게 청량 도론에서는 같은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같은 대상 가지고 동시에 생기고 동시에 소멸하며 결합한 상태로 도와주는 정신인 법들이 관련 조건이다. 4가지 정신의 무더기들은 서로에게 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제 같은 물질적 토대, 안입이 설신 있을 때 안건, 이건, 설건 이렇게 같은 토대, 또 같은 대상, 색성양 미촉 같으면은 이제 같은 그 대상에 같이 이제 보고 수상인식이 이제 동시에 생기잖아요. 동시에 소멸하고 또 결합한 상태도 서로 신과 신소들이 같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관련된 조건이 이제 관련 조건으로 이제 그래 봅니다. 마음이 생길 때 항상 생기는 7가지 그 수상행식 그 7가지는 우리가 이게 마음부수에 있는 이거 7가지 요걸 말합니다. 이걸 말하고 기본적인 7가지에서 마음부수들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것까지를 그 아까 수상행식 그 4가지 중에서 행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 4가지 중에 다른 마음 부수들까지 이제 탐진치가 일어날 때는 보통 18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선업이 일어날 때는 38가지, 34가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까지가 이제 다 같이 일어나는 이제 그 관련 조건에 이제 들어갑니다. 비관련 조건은 섞여 있어도 결합하지 않고 이제 작용하는 거. 이제 단맛, 신맛, 매운맛 이렇게 되듯이 그 물질인 법들은 정신법들에게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물질과 이제 정신이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 성질들은 안 바뀐 상태에서 각각의 그 성질, 고유한 성질들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또 같이 일어나는 이제 또 그 조건으로 비관련이지만은 또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정신인 법들은 물질인 법들에게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된다. 또 이게 뒤에는 아까 뭐 설명을 아까 잘해 주셔서 이해가 다 되시죠? 이 조건은 관련 조건과 전혀 다른데 왜냐하면 물질에게 조건이 되는 정신 그리고 정신에게 조건이 되는 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는 물질은 지수합봉 안에서 정신은 정신 안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신의 본성과 물질의 본성은 완전히 다르며 그것들은 관련 조건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같은 물질적 토대에서 함께 생기고 같은 대상을 영향하고 함께 사라지는 같은 정신인 마음과 마음부수처럼 밀접하게 결합될 수 없다.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지수합봉하고 아까 이제 그 심과 심토가 이렇게 그거는 서로에게 이제 관련 조건이 되는데 이 물질과 정신은 이제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된다 이겁니다. 또 비관련 조건이면 조건이 되는 법은 그것이 조건 짓는 실제와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현재에서 색수상식이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먼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생기는 것은 그 우리가 그 항상 이거 도표에서 이래 보면은 이 물질이 먼저 생기고 이 마음이 17번 이렇게 작용하는데 안식 이후에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이것은 물질보다 그 뒤에 생겨요. 이 마음 여기서 일어난 마음 작용들은. 이제 물질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오문전양 뭐 거의 동시인데 따지자면은 이 물질이 있고 이것이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은 이제 안식은 이제 동시지만은 그 보이는 대상이나 안거는 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요 각각의 수상행식은 다 있습니다. 여기 수상행식은 다 있어요. 비관련 조건은 함께 생긴 조건, 선행 조건, 후행 조건이 될 수 있다. 항상 그 17가지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처음엔 좀 복잡한데 자꾸 보면은 이제 쉬워지요. 비관련 조건을 살펴보면 마음이 말암시 등의 물질을 생기게 할 때 그 물질은 마음과 함께 생기고 그것은 마음에 의해서 함께 생긴 조건으로 조건 지어지며 함께 생긴 비관련 조건으로도 조건 지어진다. 함께 생긴 조건 지어지며 물질과 마음과 함께 생긴 조건으로도 이제 되지만은 또 비관련 조건도 된다 이거죠. 마음과 마음이 만든 물질이 함께 생기긴 하지만 그들은 본성이 다르므로 서로 관련된 것이 아니다. 물질과 마음이 이제 본성이 틀리기 때문에 선행 비관련 조건인 경우 감각기관들, 토대들, 심장 토대는 먼저 마음보다 이제 먼저 생겨 있다. 생긴 것보다 먼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들은 마음의 선행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된다. 또 입퇴 순간에 심장 토대는 재생연기실과 동시에 생긴다. 심장 토대는 마음에 의해서 생긴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는 심장 토대는 자신에 의존하는 마음보다 먼저 생긴다. 이때는 이제 선행 조건으로 이제 조건이 되고 동시 조건으로 조건이 되고 또 아플 때 토대는 정신의 고통스러운 느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질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다. 몸 토대는 고통스러운 느낌의 선행 비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정신과 물질이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이제 마음, 정신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관련이 없지만은 이제 같이 난 또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아나이울 존자가 아란에 갔는데 이제 병이 들었을 경우에 있어요. 아란들도 이제 자기 업에 의해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제 그 병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는 불락하느냐 불매하느냐, 그러니까 인과가 깨침에 안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인과는 오긴 오더라도 거기에 매하지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그 백장여호 하두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나이울 존자를 찾아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느낌이 마음이 어떻게 해독되지 않는가 했을 때 네 가지 사띠, 신수신법 그 사념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띠의 토대에 마음이 잘 확립된 상태로 지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도 내 마음에 해독되지 않는 까닭이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몸을, 감각을, 마음을, 법을 이렇게 관찰하면은 몸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도 첫 번째 화살은 와도, 일반인들은 첫 번째 화살이 오면은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안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왜 내가 꼭 이런 걸 받아야 되나 뭐 별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아라한들이나 관찰이 깊은 분들은 이 고통들의 조건성을 보면서 변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다,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목사님, 예, 그 백장 선사님께 그 요몸 받아한 분이 법문 들으러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500생을 요몸 받은 거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정확한, 불매하느냐, 불락하느냐. 인간이 불락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 예, 이렇기 때문에 500생을 요몸 받았는데 정확한 답은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불매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도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죄받았다가 전생에 죄받았다가 어떤 또 나쁜 일을 하려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값으로서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한을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를 방해한다 해서 그렇게 검생에 받지만은 이미 부처님은 완전히 깨치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오지만은 그것을 이제 자비로 성화시켜서 거기서 매하지 않고 이제 성화시켜서 이제 제도하는 쪽으로 이제 그 오히려 베푸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자기 악업이나 선업들을 다시 오기 때문에 그 악업을 해소하면서 그것을 더 이제 선업으로 이제 성화시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그 자비행위 되는 거죠. 여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딴 분들 뭐 나눌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뭐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압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24연 그 우리 그 뭐야 워크북이 다 있습니다. 24연 이것을 일단 개념적이라도 원인 조건, 대상의 조건, 지배 조건, 터무치 뒤따른 조건 이것을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 이제 존재 조건까지 했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떠나가 버린 조건하고 떠나가 버리지 않는 조건, 오늘 관련 조건까지 했으니까 네 가지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네 가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세히는 몰라도 요 개념적인 거 어떤 기능이고 선정의 조건은 그 7가지 있는 거, 도의 조건 또 8가지 하고 8사도 하고, 원인의 조건은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대상은 색선양 미촉법이냐, 지배의 조건 그 4가지 있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노력하고 욕망하고 또 지혜의 지배 조건,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것을 이제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수행할 때 적용을 하고 망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자비관이나 그 부정관이나 불상관을 곁들여서 하게 되면은 계속 진보합니다. 수행이 계속 진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원행인데 이거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수행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거대로만 하면은 계속 우리 몸은 늙어가지만은 우리 마음은 지난 시간에 이 사띠가 계속 쌓여간다 했잖아요. 사띠는 지혜는 계속 그 적금 들듯이 계속 그 향상돼 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아라한 부처가 됩니다. 이제 빨리 되냐 늦게 되냐 그건 자기 이제 노력에 달렸고, 하는 요 방법은 지금 24연하고 그 오늘 했던 그 온 12연기 관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안 되면 이제 보조 방법으로 불상관이나 자비관이나 부정관 그것을 이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진보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검생에 최소한도 수단과 이상은 다 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이제 수행 나누기 하시죠. 조은주 선생님 어떠셨어요? 수행하신 거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요즘 아침에 그 예불문을 먼저 독송하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전에 저희 새벽 3시에 수행할 때 그때 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제 마음을 보고 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고 계속 변하는 걸 보고 이게 좀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아무튼 더 내면으로 깊이 더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마음이 보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랑 마음이 보이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곤경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먼저 미리미리 이제 자꾸 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택배가 이제 왔는데 절대 젖으면 안 되는 택배였는데 오후에 비가 온다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한 11시쯤 택배를 이제 마당에 던져놓고 이제 택배를 마당에 던져놨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오후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직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집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이제 마당에서 다 젖어서 이제 막 물에 막 쩔을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좀 비닐이라도 좀 씌워서 놓아주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 당장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또 이미 마당에 던져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굉장히 바쁘게 가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음. 어쩔 수가 없어서 제게 너무 중요한 이제 소포였기 때문에 반차 휴가를 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에 벌써 그게 한 이제 4시 정도 됐는데 이미 비가 막 흥건히 다 와서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 그 상자가 이미 물에 반 젖어 있더라고요. 철렁철렁 막 상자 뚜껑 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열었더니 그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고 다행히 뭐 습기는 많이 찼는데 직접 젖지는 않아서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11시에 저랑 통화를 하고 이제 일을 다 끝내고 한 4시 반쯤 연락을 하면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왔으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참 하고 열었는데 안 젖었길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왜 전화했는지 알 것 같아서 그냥 안 받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마음이 훅 앞으로 가더니 아, 이거 안 받으면 되게 지금 걱정을 하게 있겠구나. 비가 왔고 분명히 젖었을 거니까 이것도 손님이 또 이거를 또 크레임을 걸까 봐 굉장히 걱정하겠구나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까지 해줬는데 그때 제 마음의 과정이 다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네. 아, 옛날 같으면 안 받, 그러니까 전화가 울리네? 아, 그 전화번호네? 옛날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안 받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겠지? 받자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받아서,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 안 잦았다. 이제 이 말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 내가 이 사람이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보이니까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좀 시시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또 그 마음에 또 그대로 끄달려 갔으면 또 지옥불이었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관찰되면서 안팎으로 또 이제 관찰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 뭐야 병원에서 환자들 볼 때도 그렇게 관찰해요. 마음을 안팎으로. 그때도 관찰이 옛날보다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수행하고 나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랑 다르게 나이가 먹어서 노련해져서 그러는 건지 계속 지금 감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뭐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해하고 굉장히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다 이해가 가는 게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수행을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많이 달라졌죠.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행을 해서 그렇지. 물론 이제 수행 안 해도 이제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수행을 네. 함으로 해서 더 많이 변할 겁니다. 오늘 김경 선생님